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0명대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백신 도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거리 두기 상향 조정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할까요? 일단 현 단계에서 2.5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3단계입니다. 근데 예. 3단계는 사실상 가기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3단계로 적용이 들어가면 일단 사실상 셧다운에 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최악의 순간이 아니면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2.5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현 상황에서 가장 전파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이유가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이거든요. 예를 그래서 들면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요. 그렇죠. 오늘도 올 때 보면 식당들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식당 안에서 드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계시거든요. 이런 네. 환경에서 지금 일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감염될 우려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식당에서 식사를 금지시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상생활의 어떤 편리성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지금 상황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정부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실행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인데 이런 전수조사 실효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실효성이 있겠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좀 있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 지역의 의미가 물리적인 우리가 동읍면 얘기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특정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 물리적인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네.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수도권 지역에 무증상, 잠복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항원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확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글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장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의 정확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임상시험,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특이도와 민감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의 95% 이상, 거의 98%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정확도가 맞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면역 반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PCR 검사보다는 확실히 민감도나 특이도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는 안 되고 네. 방금 전에 어떤 전수조사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양성자, 지역 사회에 있는 양성자를 선별해내는 목적으로는 효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기존의 방법인 PCR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예. 수단으로 써야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음성이라고 하는 게 나올 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감염되지 않았으니까라는 네. 생각으로 개인 방역 수칙에 다소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백신 얘기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 효능과 FDA 승인에 대한 논란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 도입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9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 단계에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서 중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당시에 즉각 보고를 안 했다. 네. 그 다음에 임상을 재개하면서도 또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약사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승인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승인 안 하더라도 일단 유럽 쪽에서는 승인을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이든 간에 의약관리청에서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개별 국가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식약처 담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승인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 식약처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영국에서는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두 사람에게서 어떤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인가요? 이게 RNA 백신이 지금 상용화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RNA 백신에 대해서 몇 가지 부작용이 이제 알려져는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같은 면역 반응의 이상입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독감이나 다른 백신에서의 어떤 면역 반응 이상보다는 또 심각한 이상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견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뭐 일부에서는 그 임상 단계에서 이 백신을 맞았으니까 RNA 백신을 맞았을 때 굉장히 중증으로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접종 부위가 거의할 만큼 커지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실제로 대상자가 접종을 맞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견돼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접종을 받으실 때 본인이 어떤 알러지 반응이 원래 민감하다라고 하면 접종을 잠시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이 해외 백신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우려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이자 백신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내년 하반기쯤에나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이 많은 만큼 면밀하게 지금 임상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이 안 되지만 그 식약처 담당자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해외 사례도 추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급이 됐을 때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폭넓은 어떤 평가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도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백신에 대한 추가 검증을 면밀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